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명의신탁 공부하면서 참 헷갈리는 부분 너무 많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정리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 최대한 자세히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양자간 명의신탁부터 좀 볼게요. 우측에 그림 보시면 신탁자 갑이 있고 수탁자 받는 사람 을이 있죠. 그래서 인제 명의를 이 수탁자한테 빌려주는 거죠. 명의 인제 그쵸. 이제 수탁자한테 빌려 가지고 등기를 인제 넘겨주는 거죠, 수탁자한테. 그러면 명의 신탁은 일단은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이 위반이기 때문에 그냥 다 무효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 무효다.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고 소유권도 그러니까 을한테 안 가고 여전히 갑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탁자,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이전 무효,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있다. 근데 이제 핵심 포인트가 요 아래 이제 요 지문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청구하거나 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탁자가 등기가 나한테 와 있으니까 딴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배신 때리고 이랬을 경우에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갑이 보통 시험에 이제 갑이 을한테 진정명의 회복, 그러니까 내가 진짜 소유주다. 진정명의 회복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한테. 왜냐하면 이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권이 갑한테 있으니까 등기만 넘어갔다고 해서 그게 수탁자 거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청구할 수 있고 방해배제 청구권으로 등기 말소, 등기 이거 잘못된 거다 하고 어, 그 등기 이전이 무효기 때문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이고 이건 가장 간단해서 시험에 이렇게 자주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삼자간 명의신탁 이게 뭐냐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건물을 팔려는 매도인이 있고 병이 있고 신탁자 갑이 있어요. 그리고 명의신탁을 받은 그러니까 수탁자 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하고 신탁자하고 계약을 하고 비용도 신탁자가 냅니다. 돈도. 근데 등기 이전은 갑한테 안 주고 원래는 갑한테 줘야 되잖아요, 등기를. 근데 갑한테 안 주고 수탁자, 을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이제 뭐 세금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이제 뭐 이유야 천차만별일 텐데 아무튼 내가 지금 내가 등기를 내가 받을 수 없으니 등기를 내 친구한테 해줘라. 내 을한테 해줘라. 해서 뭐 세금을 덜 낼 수, 요즘 같은 시기에 또 부동산 워낙 저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그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서 이제 세금을 포탈한다거나 하려고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매도인 병하고 신탁자 갑하고 계약을 하고 비용도 갑이 준다. 비용도. 근데 등기를 을한테 주는 거예요. 수탁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랬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되냐면 약정하고 등기는 무효다. 그러니까 일단 명의신탁은 약정 등기가 다 무효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조금 이따 나올 때 이제 등기가 유효인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그때 다시 설명드리고 일단은 양자간 명의신탁이나 삼자간 명의신탁이 있어서 약정 등기 다 무효다. 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병한테 있는 거예요. 무효니까 계약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등기 넘어갔잖아요, 지금 을한테. 요 부분을 이제 잘 헷갈려 하시는데 그걸 좀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소유권은 병한테 있지만 등기는 을한테 넘어간 상태다. 그래서 신탁자하고 매도인 사이에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매매 계약은 명의 신탁이 무효가 되는 거지. 왜 돈이 같고 계약이 같잖아요. 돈이 같으니까 서로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은 유효.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잘 나온 제3자. 제3자는 앞으로 나올 그 저기 뭐죠? 계약명의신탁도 마찬가지고 제3자 일단 이 명의신탁 문제가 나오면 일단 정부터 찾아봐야 돼요. 정이 선의하기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을이 처분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기 때문에 을이 갑을 배신 때리고 명의만 자기 명의로 했는데 배신 때리고 정한테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도 유효하다. 제3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근데 악인데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되게 고생을 했는데 그냥 제3자 정은 선의하게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무조건.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하고 갑은 매매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질 수 갖죠. 왜 돈 주고 계약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 거예요. 지금 등기는 을한테 넘어갔지만 일단은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갑이 가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을이 이제 등기 이전을 거부. 왜냐하면 이게 자기 원래 자기 게 아닌데 등기가 자기도 돼 있는데 을이 배신 때리고 지금 등기 이전을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직접은 할 수가 없고 이 병을 대위해서 병을 매도인 병을 대위해서 을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를 하고 그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왜냐면 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등기가 다시 병으로 갈 거잖아요. 이건 뭐 갈 수밖에 없죠. 이 등기 이전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지금 약정 등기 다 무효라고 그랬으니까. 등기말소 청구하고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한테 등기말소를 청구하려면 대위를 해야 됩니다. 병을. 등기말소 청구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걸리면은 명의신탁자는 5년 징역 2억 벌금, 수탁자는 3년 징역 1억 벌금이랍니다. 이건 제가 저 뭐죠? 시험에서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명의를 신탁한 사람, 명의를 주려고 한 사람이 수탁자한테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높은가 봐요. 명의 신탁자가.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계약명의 신탁. 이게 이제 제3자 명의 신탁, 계약명의 신탁이 저도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이게 앞에 거하고 다른 건 뭐냐면 매도인 병하고 신탁자 갑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화살표 관계가 없죠? 그 돈을 신탁자 갑이 돈도 을한테 준 거예요. 비용 송금. 돈을 자기가 직접 병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을한테 줘가지고 을이 돈도 병한테 주고 등기도 병이 을한테 주고 그러면은 이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매도인 병이 만약에 신탁자 갑하고 을 사이를 모르고 명의신탁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매도인 병 입장에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거예요. 이 사람 둘이 돈이 왔다 갔다 했는지 매도인 병이 알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몰랐다라고 일단 추정을 시험 문제에도 아무 얘기가 없으면 이건 그냥 몰랐다라고 추정을 하고 풀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알았다라고 이제 표기가 되면 이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명의신탁인 걸 알았어? 그럼 매도인 병도 같은 편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둘이 돈 주고 이렇게 명의신탁해서 이 거래를 하는 거를 알았으면은 뭐 합편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인 병이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이 효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험 문제에 매우 많이 나오고 매우 많이 나오게 생기지 않았나요? 잘 헷갈리게도 생겼고 이 내용을 들어봐서는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한테 돈을 보내는 겁니다. 돈을 주고 을이 사는 거예요. 매도인 병한테. 을이 사고 등기도 받고 내 이름으로 직접 계약하고 등기를 맞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매도인은 보통 을이 실제 매수인이라고 알고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선이 악일 때 효력이 달리 발생을 하는데 일단 매도인 병이 선이 몰랐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갑하고 을 간의 약정 무효. 이거는 명의신탁이니까 실명법 위반 무효. 예, 명의신탁은 무효예요. 무조건 다 무효예요. 근데 을 명의 등기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갖고 등기가 이전됐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래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을 명의의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예, 정상적으로 간 거니까 이 명의신탁만 무효인 거지 계약은 정상적으로 갔으니까 을 명의 등기는 유효다. 그래서 소유권도 을한테 있다. 근데 문제는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신을 때리면 갑을 배신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을이 정한테 제3자 정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정은 선의하게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해요. 왜냐하면 거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제3자가 보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왔지만 제3자 정은 선의하게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입니다. 모든 명의신탁에서 제3자 나오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 그리고 의뢰 처분은 횡령죄가 아닙니다. 의뢰 처분은 배신을 때렸지만 횡령죄가 아니랍니다. 이거에 대한 뭐 설명은 제가 더 안 드릴게요. 이건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니까. 그리고 갑은 을한테 매수 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왜냐면 돈을
집사라고 줬는데 얘가 배신을 때리면 이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돈은 니네끼리 주고받고 한 거니까 명의신탁은 무효지만 돈은 너네끼리 반환 청구해서 주고받아라 다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매도인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거래 자체를 보호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너 명의신탁이면 이거 불법인 줄 알고 넌 그러고 주고받고 또 팔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 간의 약정은 이거 똑같이 명의신탁이니까 무효고 을 명의에 하고 등기 무효. 네,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도 알았으니까. 이거는 아예 거래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병 너도 알았잖아. 얘네 짜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명의 다 등기 이전 다 무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병한테 그냥 계속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사례에서도 제3자 정은 선의하게 불문하고 유효권을 취득합니다.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모든 명의신탁에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이거는 여러 번 해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내용을 또 적었어요. 한 번 더 해야 돼서. 그래서 시험에서 아무 설명 없으면 매도인은 그냥 선의 모르는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명신탁 약정은 무효, 실명법 위반. 매매계약 등기는 유효가 된다. 계약명신탁은 계약 및 등기는 유효. 왜냐면 정의 몰랐으면은 그냥 서로 돈 주고받고 명의 주고받고 한 거니까 등기 주고받고 한 거니까. 그래서 매도인 보호와 거래 안전을 위해서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수탁자,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신탁자 권리는 뭐가 있냐?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내 땅 돌려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뭘 줬나요? 돈을 줬잖아요. 땅을 준 게 아니고. 돈을 줬으니까 신탁자 돈으로 수탁자가 그 땅을 샀으니까 매도자한테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돈 내놔라. 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돈 내놔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을 내놔라 할 수는 없고 내 돈 내놔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유자가 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수탁자가 배신을 때려서 땅을 팔아먹었다. 정한테. 그럼 제3자 정은 선의하게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한다. 무조건 취득한다. 근데 악이 예, 알았어요. 그럼 같은 편일 수도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보호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 무효, 매매계약 등기 전부 무효, 그냥 싹 다 무효, 싹 다 무효.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그냥 여전히 매도인한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넘어가고. 그래서 매도인은 수탁자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아, 이거 등기 내놔라. 등기 줬잖아요. 야, 안 되겠다. 등기 말소 철수할 수 있고,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 반환. 이거 서로 그냥 동시행 관계 인가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서로 주고받는 거죠. 등기말소 청구하고 매매대금 반환 청구하고 주고받는 거. 동시행 관계인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시행 관계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여기서 계약명의 신탁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제3자. 제3자는 무조건 선의하기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한다. 무조건 취득한다. 예. 그래서 이제 실명법 4조 3항에 따라서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구분. 자, 매도인이 선의일 때하고 악의일 때하고 수탁자, 등기 효력. 매도인이 선이면 유효해요. 수탁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악이면 무효.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선이면 매도인이 선이면 몰랐으면 그 등기 뭐죠? 명의신탁에 대해서 몰랐으면 유효. 그냥 수탁자한테 등기가 넘어가고 소유자가 되는 거고 알았으면 같은 편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니까 그냥 무효를 다 싹 다 무효를 시키는 거죠. 명의신탁도 무효고 거래 계약 뭐 등기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탁자 권리는 수탁자한테 매수자금 반환, 내가 돈 줬으니까 그 돈 다시 내놔 하는 거고 어, 이 매도인 악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 내놔. 매도인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냥 내 돈 내놔 되는 겁니다. 그다음 횡령죄 다 성립하지 않고 이거 을이죠. 수탁자 을에 횡령죄가 성립하냐 안 한다. 그다음에 제3자 무조건 다 보호한다. 선악불문.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요거는 보시면 친구 을과 명의신탁. 이건 그냥 병에게 부탁하여서 이들 직접 을명의로 맞췄다. 이건 이제 그냥 저기 중간 생략 등기 명의신탁이죠. 제3자 명의신탁. 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무효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명의신탁 나오면 무조건 무효다. 명의신탁 무효다. 을명의의 소유권 인정 등기는 무효이며 엑스토지의 소유권 여전히 병에게 있다. 제3자 명의신탁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죠. 무효고 엑스토지 소유권 여전히 병한테 있는 거죠. 병한테 있고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예. 직접은 할 수가 없죠. 을명의 등기 말소를 병을 대위해서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갑은 병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가 없죠. 갑이. 왜냐하면 갑하고 을이 명의신탁이 독인데 불법인데 무효인데 직접 청구할 수가 없죠. 이게 틀린 거죠. 예, 틀렸고 을이 엑스토지 제3자 중에 제3자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어, 무조건 취득. 가만 있어봐. 을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아니죠. 이게 5번이 틀렸고 죄송해요. 을 소유권 취득 이거 정 나오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 취득하죠. 죄송해요. 자꾸 정 나오면 소유권 취득한다. 4번 갑은 병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병에 대하여 갑이 병소유 토지 신탁자가 잠깐만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매매 계획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갑은 병에 대해서. 예, 을 명의신탁 맺고 병에 부탁해서 그렇죠. 이거는 저기죠. 예. 제3자 명의신탁이니까 예, 매매 계획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5번 틀렸다. 정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정은 소유권을 정은 무조건 취득한다. 3자 정은 무조건 취득한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사실을 모르는 병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이제 계약명 신탁인 거예요. 을에게 매수자금을 교부하였다. 보시면 신탁자 갑하고 친구 을하고 명의신탁하고 을한테 매수자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얘네끼리 짰는지 갑을끼리 짰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파는 거죠. 땅 팔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을이 이제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한 거니까 예,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갔으니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은 제가 언제나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옳은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언제나 무효 틀렸고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으므로 을명의 소유권 등기 유효. 예, 을은 가져가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몰랐으니까 병이 계약 자체는 유효인 거예요. 평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을이 돈 보내주고 병이 등기 넘겨주고 병 입장에서 명의신탁 몰랐으니까 그럼 뭐 일반 계약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효하죠. 을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하고 갑은 을을 상대로 엑스토지 자체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유효하니까 옳은 건 2번이네요. 예, 옳은 건 2번이고 갑은 을 상대로 엑스토지 자체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을 상대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갑하고 을하고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지 땅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뭘 해야 되죠? 돈 줬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해야지. 돈 내놓으라고. 내 돈 내놔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이 악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거 틀렸죠.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제3자 정 악이라도 취득한다. 무조건. 예, 그냥 명의신탁 나오는데 정 나온다. 그럼 무조건 취득한다.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예. 그다음에 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병이 을을 상대로 할 수가 있나요? 없죠. 을은 매매대금 반환 청구 가능. 을은 매매대금 반환 청구 가능. 잠깐만요. 이거 제가 지금 잘못했나요?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으므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인데 유효고 5번 병은 을을 상대로 몰랐으니까 병이 몰랐는데 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예. 이게 저긴데 등기가 저기 성립이 됐는데 계약이 성립됐는데 예.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을은 매매대금 반환을 병한테 청구할 수 없죠.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해요. 예, 청구할 수 없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